유병자인 현직 설계사가 알려주는 유병자 보험 추천. 한 달에 10만원 선으로 해결.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픈 사람에 의한 아픈 사람을 위한 유병력자 보험 살뜰히 살펴주는 유보살살 인사드립니다. 이제 낮에는 날씨가 여름 같아서 한낮에는 에어컨을 약하게 틀어놔야 그나마 조금 시원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막 시작되는 5월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유보살살 채널 개설 이후로 정말 많은 유병력자분들께서 보험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조금 놀라웠던 사실이 아직도 유병력자라는 이유로 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보험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 유보살살이 보험이 하나도 없는 유병자라면 현직 보험 설계사인 유병자 유보살살은 어떻게 보험에 가입했는지,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될 유병력자 보험의 가입 순서와 또 왜 가입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릴 테니까 이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말고 봐주시길 바랄게요. 저 유보살살이 류마티스 환자라는 것은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작년까지 저를 관리해주던 보험 설계사도 없었거니와 가입되어 있던 보험도 없었어서 그저 아파도 병원에 못 가고 혹여나 다른 질병으로 진단을 받을까 무서웠고 꾸역꾸역 병원에 가는 횟수를 어떻게든 줄이고 건강을 지키려고 진짜 많이 노력했는데요. 그 이유는 실손의료보험도 없었고 혹여라도 입원이나 치료를 해야 할 경우가 생겨버리면 그걸 충당할 진단자금이나 보험금, 수술비 같은 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본인이 보험 설계사라서 이렇게 가입해라 저렇게 가입해라 라고 가입을 권유하는 것이 아닌 같은 유병력자의 마음에서 우리같이 아픈 유병자들은 이 보험만큼은 꼭 가지고 가야 한다 라고 여러분의 입장에서 설명해 드리고자 열심과 진심을 다해서 찍는 거고요. 또 저 역시도 이렇게 가입했으니까 혹시라도 보험이 없으셔서 무얼 가입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곳저곳 설계를 의뢰해 봤는데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시다면 같은 유병력자의 마음에서 유병력자를 위해서 보험을 설계하는 저 유보살살의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꿀팁을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유보살살 구독해. 일단 살아있는 동안에 질병과 상해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있게 가입해야 되는 보험의 순서 중 첫 번째는 무조건 실손의료비인데요. 왜요? 왜 쓸데없는 유병자 실비에 가입해야 되죠? 유병자 실비는 70%, 80%밖에 보장도 안 되고 사람들이 많이 받는 비급여 도수 치료, 비급여 MRI, 비급여 주사제는 보장도 안 되잖아요. 굉장히 뭔가 표준체에 비해서 허접해 보이는데 꼭 가입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게다가 매년 갱신이고 3년마다 재가입을 해야 되니까 보험료가 계속 오르기만 할 텐데 그러면 보장받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 가격으로 차라리 진단금이나 종수술비 같은 거 가입해서 비갱신으로 길게 가지고 가는 게 낫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어디서 굉장히 많이 들으시고 여쭤보시는데요. 그것도 아예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비갱신으로 매회 받는 종수술비에 가입하고 실손의료비 아예 없이 어차피 그 가격으로 가입하시고 길게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라고 생각하시고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가입을 권장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제가 유병자 입장에서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병자 실비가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다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절대로 버리시길 바랄게요. 다 된다고 해서 다 보장해주는 보험도 없고 다 안 되는 보험도 없어요. 보험은 사실 본인이 가입한 약관에서 보상해주지 않는 그 부분만 빼면 다 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하. 저희 어머님도 나이가 있으셔서 유병자 실비에 밖에 가입을 못 하셨는데 얼마 전에 건강검진 하시고 용종 제거하신 거, 또 디스크 안 좋으신 거 의사 소견 받고 초음파에 골다공증 검사하신 거 다 청구하셔서 보험금 잘 받으셨고요. 실손의 기본적인 입원이나 수술 통원 모두 보장이 됩니다. 그 한도와 청구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매년 갱신이 된다고 해서 보험료가 매년 계속 올라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 또한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좋아요랑 구독 누르셨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보험을 무작정 좋아 보이는 그림에 속아서 가입을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처한 상황과 본인의 건강 상태를 출발선에 잘 올려놓고 그곳에서 내가 이 보험을 가지고 시작했을 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스스로가 잘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내가 만약 현재 나이도 40대, 50대를 넘었고 고혈압이나 당뇨로 먹고 있는 약이 있다면 어느 날 갑자기 아파서 병원 신세를 져야 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표준체에 비해 상당히 높을 것이고, 그렇게 병원 신세를 지게 된다면 나에게 정말 필요한 보험은 무엇일까? 라고 본인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래요.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금 타먹고 수술해서 입원비 받고 그런 좁은 시야의 이야기 말고요.
어느 날 갑자기 크게 아파서 큰 수술을 해야 할 경우도 있고 오랜 기간 입원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다는 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정말로 내게 도움이 되는 보험이 무엇일까?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시라는 부탁인데요. 비갱신으로 수술비 범위를 넓게 하는 거? 물론 좋죠. 하지만 현재 이미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앞으로 청춘으로 다시 펄펄 날아다니듯 건강해지지 못하는 데다 그 질환에 대한 합병증 등으로 아플 기간들을 생각해보면 그 좁은 시야로 당장 이득을 위한 보험을 볼 것이 아니라 넓은 시야로 크게 만약을 대비하시라고 조언해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게 현재의 내 상황을 달리기의 스타트선에 놓고 봤을 때 어느 방향으로 달리는 것이 나에게 정말 진실로 도움이 될 것인지 어떤 것을 내게 우선순위로 둘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짧은 단거리 달리기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롱런하는 마라톤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실손 의료보험은 제외할 수 없는 보험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만약 내가 아프기 전에 실손보험에 가입을 해놓았다면 부담보도 할증도 없이 비급여 도수 치료, MRI, 주사제 부분도 보장이 됐을 텐데 말이에요. 그리고 건강하니까 당연히 보험료 부담도 낮고 지금 유병력자보다는 보험 가입의 절차나 까다로움이 덜하겠죠. 하지만 우린 이미 늦었어요. 늦었죠. 이미 약을 먹고 있고 이미 무언가 진단을 받았고 표준체로 아무리 뒷돈을 주고 가입하고 싶어도 절대 가입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보험을 우선으로 기둥을 세우고 그 후에 가지를 쳐서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것들을 붙여주기 하는 식으로 보험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유보살살의 유병력자 보험 영상들을 보시고 가입이 가장 많으셨던 50대 중반 가입자들의 남성, 여성을 토대로 이렇게 가입하면 월 보험료 부담 없이 딱 필요한 보장을 가져갈 수 있다 라고 예시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저는 유병자임에도 불구하고 암진단금 9천만원, 유사암 3천만원, 뇌혈관 질환 3천만원, 허혈성 심장 질환 3천만원, 종수술비 이렇게 해서 총 월 18만원을 내고 있는데요. 55세 기준으로 가설계한 이 표를 보면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55세 남성 기준 실손의료비는 4만 1천원 정도가 설계되었고요. 가설계예요.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유병력자라도 일반으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병력자 보험보다는 부담이 적은데요. 30년 납 30년 갱신을 선택한 이유는 50세 이후 암 발병률은 2배로 증가하게 되는데 55세부터 85세까지가 가장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이고 갱신으로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진단자금은 많이 가지고 가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당뇨, 고혈압, 그리고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혈관에 대한 보장을 정말 잘 들어놓으셔야 되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 진단, 허혈성 심장 진단, 표준체에 비해서 발생 빈도가 높은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자금도 신경 써서 설계를 한번 해보았고요. 55세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실손의료부가 남성에 비해서 높지만 암진단금 보험이나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진단금 보험은 남자에 비해서 낮으니까 실비는 높다고 해도 암, 뇌까지 수술비 특약 빼고 딱 필요한 담보만 넣어서 이 가격이 나와요. 자, 제가 보여드린 이 자료를 보시고 이제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되세요. 다 보장받고 싶지만 내가 매달 부담 없이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가 얼마인지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실 사람들이 가장 힘들면 보험부터 깨는데 아무리 생활이 힘들어도 유병력자들은 몸까지 아파버리면 그 생활이 몇십 배로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보험만큼은 쉽게 해지를 하면 안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10만원도 부담스러워 하신다면 실손 의료보험만은 꼭 가지고 가시면서 필요한 의료 혜택은 꼭 받으셔야 되고요. 10만원, 15만원 정도는 여유가 된다. 그러면 실손 그리고 암 진단 자금을 가지고 가시기를, 또 15만원에서 20만원도 괜찮고 나는 먹는 약도 되게 많고 아픈 것도 많고 가족력도 있고 막 걱정돼 그러신다면 실손 플러스 암 진단 자금 플러스 2대 질환 플러스 수술비까지 넉넉하게 가지고 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카톡 하단부에 말풍선을 누르시고 돋보기를 누르신 후 검색창에 유보살살을 쳐주시면 오픈 채팅방에서 궁금하신 모든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로 더 쉽게 찾을 수도 있어요. 아픈 사람은 아픈 본인의 몸을 우선시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고요. 본인이 본인을 위해서 어떤 보장을 가지고 갈지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지혜를 발휘하시길 바랄게요.
무조건 유병자 시비는 써먹을 곳 없고 갱신되고 계속 오르고 그러니까 쓸데없어 가입 안 해도 돼 라는 생각을 절대적으로 버리는 것이 같은 유병력자로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자, 오늘은 같은 유병력자의 마음을 살뜰히 살펴서 유병력자가 우선적으로 들여야 하는 유보살살의 보험 가입 순위 꿀팁을 알려드렸는데요. 당뇨와 고혈압이 있다면 혈관 질환 쪽에 대한 보장을 꼭 가지고 가시는 것이 앞으로의 생기의 위험에 대비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다음 시간에는 유병자 실비 갱신에 관한 오해와 지식 그리고 보장 범위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알람 설정도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건강 잘 지키시고 물 많이 마시기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유용한 정보로 만나요. 안녕.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KGASF 보험 대리점 설계사로서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이고 보험 회사로부터 보험 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 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모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